경기도 수원시. 이곳에 있는 한 대학병원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경기 남부권을 책임지는 권역 외상센터가 대학병원과 함께 있습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주로 당하는 게 외상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의에 예상치 못할 사고를 당했을 때 이 환자들을 생환시키고 다시 삶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최후 보루가 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기관이다. 다른 환자에 비해 중증 외상 환자는 1분 1초로 인해 생명이 좌우하는데요. 응급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응급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질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곳이고 해서 상당 부분은 그쪽에 많이 편중돼 있어서 물론 응급실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그보다도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더 어떤 시간적인 싸움에 더 필요한 그래서 항공이송 그리고 의료진들이 자원들이 더 많이 순간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시간이 다급한 중증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기 위한 닥터 헬기가 있다는 겁니다. 응급 환자 신고 후 환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6분대. 닥터 헬기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합니다. 저희가 한 9년 전부터는 소방 헬기로 하다가 이제 닥터 헬기로 제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닥터 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됐고, 특히나 2022년에는 저희가 좀 기종을 좀 바꾸고 저희 프로토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바꿈으로 인해서 닥터 헬기 출동이 아주 많아지게 됐어요.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응급 환자. 그래서 1년 365일 빈틈없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닥터 헬기 팀입니다. 관제실 내부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출동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인기 좀 확인했습니다. 남양체육공원. 네. 환자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지금 환자가 일단 심정지가 와서 근처 병원으로 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원 문의가 왔는데 일단은 이제 헬기로 이송을 하긴 할 건데 오는 도중에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네요. 심정지 환자를 급히 닥터 헬기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환자에게 다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전문의가 같이 탑승한다는 것이 소방 헬기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외상센터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가지 않고 오다가 사망하라서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촉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를 위한 닥터 헬기. 이동 중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헬기 안에서 필요한 의료 상황을 준비하는데요. 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센터와도 진료 내용을 공유합니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보다 빠르게 인계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추락으로 인한 골절과 심정지 상태로 중증 상태였는데요. 먼저 진료를 본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상태를 공유받고 빠르게 닥터 헬기로 환자를 옮깁니다. 의료진의 손길이 바쁩니다.
닥터 헬기 내 탑재돼 있는 약물과 자동 심장 충격기로 응급 치료를 이어갑니다. 엉겁 같은 찰나의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환자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의료진들도 한숨 돌리는데요. 진짜 하늘을 나는 응급실입니다. 하늘 위에서 치열한 응급처치가 치러지는 동안 육지에서도 빠르게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요. 착륙과 동시에 외상센터로 옮겨지고 닥터 헬기 팀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ROSC가 되긴 했는데 깔려 있어. 포카스. 그냥 옮기면 돼요. 그 페모랄이 미약한데 다시 ROS가 쓸 수 있어.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긴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고 심정지 상태에서 다행히 호흡이 돌아온 상태.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 닥터 헬기 안에서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져 수술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와 수술은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땀에 흠뻑 흘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래도 환자 와서 살면 그래도 보람차니까요. 딱 정해진 적응증에 따라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럼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결과들을 볼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그런 환자들이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환자들의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환자들이 예후가 개선이 되는 걸 볼 때 그때는 이제 많은 보람을 느끼죠. 2시가 훌쩍 넘은 시간. 이제야 겨우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그나마도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 호화롭게 보일 정도네요. 저녁은 집에 가서 좀 맛있게 먹고 점심 때는 아무래도 출동하고 맞물릴 수 있다 보니까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다가 숟가락 넣고 몇 번 그래 출동한 적 있습니다. 제때 끼니 챙기기도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고됨을 이겨냅니다. 도시락 싸주시는 사모님은 뭐라 안 하십니까? 남편 생각해서 하니까 유기장은 그래도 저도 항상 감사하게 어느 정도 복권이 확립된 집안이에요. 제가 해경에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 보고 도시락 사서 먹으라니까 지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이혼하자 그랬대.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 헬기 내부에는 응급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의료 장비들이 가득한데요. 의료 기구와 약물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여 종이 탑재되어 있는 닥터 헬기는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안전 운전을 책임질 베테랑의 기장부터 헬기 내에서 응급 처리가 가능한 전문 훈련을 받은 의료진, 헬기 운항을 통제하는 관리사, 외상 전문 응급 구조사까지 한 팀을 이루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중증 환자 생명을 살리며 생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1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제주까지 현재 총 8대의 닥터 헬기가 운행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마친 닥터 헬기. 이후 제일 바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헬기 정비사. 이게 필터가 막혔는지 체크하는 오일량. 이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점검해줘야 되는 건가요? 매번이 아니라 아침에 한 번 하고요. 비행 갔다 오면 하고요.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하고요. 헬기의 결함으로 인해 출동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합니다. 항공 정비팀 못지않게 사전 준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출동하기 전에는 출동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헬기 백이 있는데 거기 물품이 제대로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기도 확보가 필요할 때 저희가
빠르게 기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고, 이런 물품들은 출혈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팔 다리에 그 지혈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혈대라고 보시면 되고, 출동할 때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도 있습니다. 구급용품과 의약품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의료진의 목. 이젠 베테랑이 됐지만 처음엔 헬기 타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데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 상황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계속 출동하고 그런 비슷한 환자들을 보면서 저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닥터 헬기.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저희가 헬기 나가는 거 새벽 시간에 추운데 막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또 올라갈 때마다 무섭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착륙할 때마다 헬기 흔들리고 하면. 근데 그럼에도 내려서 환자를 접하고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오는 동안에는 어느 순간 그 생각을 잊어버려요. 왜냐? 환자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가 좋아지고 살아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결국 놓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기 중인 닥터 헬기팀을 응원합니다.